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 리포트입니다. 시사 리포트라는 이름으로 갑자기 바뀌어서 당황을 좀 하셨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치, 시사 전문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렇게 새 단장을 했습니다. 시사 리포트 기본 포맷은 변경되는 게 아니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실 전대 개입, 오늘 중에 입장을 안 밝히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대통령실 관계자가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전파해달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중대한 범법행위다 라면서 이제 대통령실이 오늘 중으로 이 관련된 내용을 분명한 답을 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대통령실이 직접 요청을 해서 당원으로 하여금 김기현 후보 지지와 홍보 활동을 하도록 부탁하는 그런 녹취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다라면서 이제 밝혔는데, 이어서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법법 행위로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라면서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직원들이 다들 공무원인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을 하고 이렇게 지금 노골적으로 김기현 후보를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뭐 홍보물들을 공유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지시를 한 것은 범법 행위가 맞죠.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통령실이 전당대회부터 이렇게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은 내년 총선에도 개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면서 이제 또다시 범법이 발생을 할 것이다. 거기다가 공천 파동까지 만약에 재현이 된다면 이걸 지금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지적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고요. 안철수 후보 말처럼 어떤 사람들이 가담을 한 건지, 어느 정도 범위선에서 가담을 한 건지 면밀하게 좀 조사를 해보고 관련자들은 사실이 맞다면 처벌을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삼권 분립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찌됐든 안철수 후보가 칼을 뽑은 이상 끝까지 한번 이번에는 정말 마음 변하지 마시고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당대회 투표율이 50%를 돌파를 했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까지도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투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당권 주자들은 각자 나에게 유리하다라면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누적 투표율 오후 1시 기준, 오늘자 기준으로 50.49%가 이제 넘었고요. 지난 4에서 5일 모바일 투표와 오늘 시작한 ARS 투표를 합산한 결과라고 하죠. 김기현 당대표 후보 오늘 MBC 라디오 김정배의 시선 집중해서 투표율이 높을수록 저에게 유리하다. 투표하시는 분들 절대 다수가 김기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게 현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본인이 이런 자신감을 갖는 건 좋죠. 그런데 이제 근거가 있는 자신감인지 없는 자신감인지는 투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이어서 최종 투표율은 아마 55% 근처 정도 수준에서 이제 예상을 한다. 본인이 가진 목표는 1차에서 확실한 가반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어찌됐든 투표율이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에는 1위 당선자라고 하더라도 1, 2위가 다시 재투표를 하는 결선 방식의 투표 제도를 이번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윤핵관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당대표로 선출을 하기 위해서 부린 꼼수가 이렇게 되면은 또 오히려 자신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라는 이제 예측이 많고요. 천하람 후보는 또 심판 투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심판, 그리고 윤핵관들에 대한 어떤 심판 성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좀 유리한 점을, 그리고 젊은 세대 투표가 이제 많을 수밖에 없는 점, 이 부분을 이제 강점으로 좀 꼽았습니다. 황교안 후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1, 2위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황교안 후보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요. 결국에 각 후보들이 가진 어떤 조직들, 조직 동원력, 당심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과연 투표율이 높은 것이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정부 강제 동원 해법 발표. 결국에는 이제 우리 측 재단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발표가 났는데요. 우선 지난 2018년 확정된 3건의 대법원 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원 재단 측에서 지급하고, 계류 중인 소송이 확정될 경우에도 원고들에게 판결금 등을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재단이 지급할 배상금의 재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기여를 해서 이제 마련을 하는 거고, 지금 정부는 뭐 우리 입장을 전달해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를 해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의 있는 호응을 전혀 하지 않았죠. 결국에는 이제 우리 기업들 그리고 민간의 어떤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금을 갖고 이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주겠다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굴욕적인 외교를 하는 것 절대 옳지 않고요. 아무리 한미일 공조 체계를 강화하려고 하고 미래 지향적인 어떤 관계 발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어서 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질 것은 책임을 져야죠. 일본의 태도도 굉장히 지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정부가 왜 이렇게 일본의 저자세인지도 사실 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친일 성향을 가진 정부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좀 도가 지나친 것이 아닌가. 많은 시민들이 어쨌든 분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도둑이 경찰 보고 수갑을 자기에게 넘겨달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비판을 강력하게 쏟아냈습니다.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정권에서 이미 문제가 됐지만, 당시 검찰이 대선 후보, 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 사건이라 수사를 뭉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하자고 했지만 거부를 당했다. 시간을 좀 흘려 보내다가 왜 이제 와서 수사를 제대로 하니까 방해를 하고 수사권을 뺏을 목적으로 이렇게 특검법을 발의를 하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둑이 경찰 보고 수갑을 자기에게 넘겨달라고 하는 것, 이거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련의 어떤 재판 결과들, 곽상도 무죄, 김학의 무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이제 무혐의를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한 게 아니고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한 것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너무나 좀 뻔뻔한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민주당 친명계 분열시는 폭망, 비명계 이재명 대표 뒤로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지금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이제 이탈표가 나왔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 어떤 당내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친명계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분열을 하면은, 단일 대우가 흐트러지면은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상황이 좀 힘들어질 것이다. 단일 대우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그리고 검찰에 맞서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이고, 비명계 의원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 리스크를 좀 해결을 하려면 당과 분리를 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이제 당 대표를 사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이 이렇게 지금 팽배하게 서로 맞서고 있는데, 글쎄요, 많은 당원들이 일단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분이 여기 낄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자꾸 이렇게 본인 목소리를 뭐 내려고 하시는데, 본인 목소리인지 뭐 누군가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내는 건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지금은 사법부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편향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당대표를 사퇴를 시키고 검찰에 넘겨준다들 무슨 도움이 있나, 그 말씀을 좀 저는 드리고 싶고, 적어도 지금은 내부에서 우리끼리 서로 비판을 하고 견제를 하고 이런 것도 분명히 당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동력 중 하나겠습니다만은, 외부에 이런 적이 좀 나타났을 때는 그래도 하나로 뭉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시사 리포트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고요. 시사 리포트 새로운 출발을 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